그녀들 중 하나는 날 죽이러 왔다. 은퇴한 정보요원 앞에 나타난 두 여인. 사랑인가 복수인가? 그들의 삼각관계, 그 끝은 누구의 선택일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저 노을이 지는 저녁이면 항상 그때 생각이 나는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와 동생이 여름방학 때면 강원도 외진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면 마루에 앉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제게만 들려주신 특별한 비밀이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임무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 78세의 늙은이가 무슨 임무를 수행한단 말이냐고? 하하,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해 줄게. 2018년 봄, 나는 마침내 모든 연락을 끊고 강원도 호반마을이라는 작은 산골에 정착했다. 국정원 코드네임 매화로 40년간 일하다 은퇴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었지. 애초에 내 존재는 공식 기록에도 없었으니 그저 박정호라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스파이였어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 정보요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구나. 스파이는 영화에서나 쓰는 말이야. 실제론 그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사람이었지. 첫 한 달은 마을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디는 것이 힘들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등산화 대신 구두를 신고 산책하는 내 모습은 마을에서 유별난 구경거리였으니까. 영감님, 여긴 서울 아니여. 양복 벗고 편하게 살아요. 마을 이장이었던 고종필 씨가 말했지. 그는 내게 마을 회관에서 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권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산골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마침내 동의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 결정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임무가 될 줄은. 노인대학 첫날 요가 수업에서 2명의 여성을 만났다. 이영자, 75세, 백발을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항상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는 우아한 여성이었지. 자신을 소개할 때 서울에서 연극 배우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깊이가 있었고 그 순간 내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김술래, 74세, 날카로운 눈매와 항상 책을 끼고 다니는 전직 국문과 교수. 첫 만남에서 나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은퇴자에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경계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묘한 끌림도 느꼈다. 여기서 잠깐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마을의 새로운 노인 3명 모두가 서울에서 온 고학력자라는 건 너무 우연이 아니었지. 수업이 끝나고 이장 고종필이 내게 다가왔다. 자넨 아직도 그 습관 못 버렸군. 항상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고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다. 평범한 이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코드네임 매화, 오랜만이군. 난 소나무야.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소나무는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팀장이었다. 그 작전에서 우리 팀원 5 중 3이 사망했고 나와 그만이 살아남았다. 그 후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이 아니야. 모두 모였어. 마지막 작전을 끝내기 위해. 그날 밤 내 집 우편함에 노란 봉투가 들어있었다. 과거 우리 팀이 썼던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작전명,
겨울꽃, 생존자 4명, 2명 제거됨. 남은 2명 중 하나는 배신자. 그리고 사진 2장이 영자와 김술래의 모습이었다. 자, 여기서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적일까? 내 인생 마지막 게임이 시작된 거지. 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2 여성 모두와 따로 만나 정보를 얻어내야 했다. 40년간의 경험이 다시 살아났다. 먼저 이영자에게 접근했다. 이영자와의 첫 데이트는 마을 근처 전망대 카페였다. 그녀는 화려한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87년 남산 극장에서 겨울꽃이라는 연극을 했어요. 그날 밤 폭발 사고가 있었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겨울꽃은 그 작전의 코드명이었고, 그날 밤 우리는 북한 간첩 조직을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실패했다. 그 사고로 민간인 1명이 죽었는데, 그날 누군가가 날 구했어요. 구해 알고 보니 그게 정보 요원이었다던데, 그녀의 눈이 나를 꿰뚫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그게 당신이었죠. 박정우 씨. 반면 김술래와의 만남은 더 직설적이었다. 국가정보원 암호분석팀에서 일했어요. 당신을 모를 리가 없죠. 매화 요원님. 술래는 냉철했다. 그녀는 1990년대 초 국정원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암호 전문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술래는 내게 경고했다. 당신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마을 이장실에서 고종필을 만났을 때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줬다. 마지막 미션에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 북한의 겨울꽃 작전은 20년 주기로 활성화돼.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야. 그는 우리 팀이 놓친 암호 해독 자료를 보여줬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우리 팀 중 하나가 이중 스파이였어. 그리고 그 배신자가 미션을 방해했지. 배신자가 이영자인지 술래인지 아니면 고종필 자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삼각관계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마을 도서관에서 술래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그날의 책은 이중 스파이의 고백이라는 소설이었다. 분명 의도된 선택이었다. 모임 후 술래가 내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내일 밤 9시 당신 집 뒷숲길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날 밤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북쪽에서 온 손님들이 내일 도착합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날 이영자가 갑자기 내 집을 찾아왔다. 정우 씨, 위험해요. 모두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했다. 사실 저는 그날 폭발 사고로 죽은 민간인의 여동생이에요. 오빠는 북한 요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무고한 희생자였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온 것인가?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다는 걸. 그날 밤 술래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기 전 나는 오래된 권총을 꺼냈다. 15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비밀 금고에서 숲길에서 술래는 충격적인 서류를 보여줬다. 고종필은 소나무가 아니에요. 진짜 소나무는 5년 전에 사망했어요. 고종필은 북한의 공작원 하얀 소나무예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술래가 내 앞으로 몸을 날렸고 그녀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다. 도망쳐요.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미 마을은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로 가득했다. 교전이 시작됐고 나는 술래를 끌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민첩하시네요. 78세 노인치고는 술래가 아픔을 참으며 웃었다. 40년간 매일 5km 달리기를 했으니까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이영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정우 씨, 마을이 위험해요. 셋이서 산속 폐가에 숨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이영자는 정말 그날의 희생자 여동생이었다. 오빠의 죽음 이후 진상을 파헤치다가 실제 북한 공작원의 목표물이 됐고 우리 정보원에게 보호받았다. 그러다 최근 소나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요원이 그녀에게 접근해 나를 찾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순례는 국정원의 암호 전문가로 일하다 은퇴했지만 최근 겨울꽃 작전의 암호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 배신자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다. 고종필이 이중 스파이였어요. 그는 겨울꽃 작전 당시 정보를 북에 팔았고 그로 인해 3명의 요원이 사망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다. 폐가가 포위당한 것이라. 나와라, 매화. 이제 게임은 끝났다. 고종필의 목소리였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순례가 말했다. 이제 뭘 할 건가요? 요원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지. 78세의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임무를 수행할 때가 온 거야. 우리는 위험한 작전을 세웠다. 이영자가 먼저 나가 고종필의 주위를 돌리는 동안 순례는 자신이 미리 설치해둔 통신방해 장치를 작동시켰다. 나는 뒤쪽으로 빠져나가 고종필의 뒤를 노렸다. 이영자는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고종필에게 다가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를 속였군요. 당신이 오빠를 죽인 범인이라니. 고종필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내가 그의 뒤에서 나타났다. 오랜만이군. 가짜 소나무. 고종필은 놀라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이영자가 그의 총을 빼앗았다. 40년 전의 작전. 내가 우리 팀을 배신했지. 그의 눈에 살기가 서렸다. 그건 필요한 희생이었어. 더 큰 작전을 위한. 그때 숲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우리를 겨냥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다. 움직이지 마. 순례가 미소 지으며 내게 말했다. 제가 조금 도움을 요청했어요. 은퇴하긴 했지만 아직 몇몇 연락책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종필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됐다. 그는 마지막까지 소리쳤다. 이건 끝이 아니다. 겨울꽃은 영원히 피어난다. 하지만 내게는 끝이었다. 마지막 임무가 완수된 것이라. 그로부터 몇 주 후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새 의장이 부임했고 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영자는 서울로 떠났다. 그녀는 떠나기 전 내게 말했다. 오빠의 죽음을 원망했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제 저도 새 삶을 시작할게요. 순례는 마을에 남았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계속했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저녁 마을 정자에서 순례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물었다. 왜 그날 밤 나를 위해 몸을 던졌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40년 전 암호 분석팀에서 일할 때 당신의 보고서를 많이 봤어요. 언제나 동료를 우선시하고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요원이 버림받는 건 옳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78세와 74세.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난 거예요? 그래, 내 할머니가 바로 그 김순례지. 우리는 결혼했고 이제 서로를 위한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
근데 할아버지 정말 총도 쏘고 그랬어요? 글쎄, 그건 비밀이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고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과 정의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럼 이영자 할머니는요? 그녀는 서울에서 작은 연극 학교를 열었다고 들었어. 가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오곤 하지.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스파이, 아니, 정보요원이 될 수 있을까요? 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어떤 일을 하든 정의롭고 용감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리고, 노인이라고 얕보면 안 된다는 교훈도요? 하하, 그래,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지. 노을이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저물었다. 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자, 이제 저녁 먹으러 들어가자꾸나. 할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그날 밤 나는 창문으로 별을 보며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손에 있던 희미한 총은적이 떠올랐다.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왼쪽 어깨를 살짝 감싸 쥐는 버릇도. 어쩌면 그 이야기는 단순한 노인의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할아버지, 언젠간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하단다. 단지 그걸 보여줄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